잠깐만요. 딱 이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지난 한 달 동안 자녀한테 먼저 연락했을 때 자녀가 진심으로 반가워했나요? 아니면 어쩐지 바쁜 척하는 것 같았나요? 대답하기가 좀 아프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68세 박성태 씨의 실화입니다. 퇴직 후 자녀들에게 더 잘해주려고 할수록 오히려 멀어지는 것 같아서 혼자 밤새 고민했던 아버지. 그런데 딱 한 가지를 바꾸고 나서 명절마다 자녀들이 먼저 아버지 이번엔 언제 오세요? 하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뭔지 오늘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번의 클릭이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수많은 부모님들께 이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힘이 됩니다. 정말로 꼭 부탁드립니다. 제1장 퇴직 이후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것들. 박성태 씨는 평생을 열심히로만 살았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30년 넘게 반복했습니다. 중견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 부하 직원 40명을 이끄는 자리였습니다. 내가 버텨야 가족이 산다는 말을 주문처럼 외우며 살았습니다. 아들 민준이 대학 갈 때, 딸 지영이 결혼할 때 그때도 그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더 잘해줘야지. 지금은 어쩔 수 없어. 그 나중에가 퇴직과 함께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2020년 1월 정년퇴직 날 아침, 박성태 씨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눈을 떴는데 가야 할 곳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도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내 순옥 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만의 생활 리듬이 생겨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문화센터, 오후에는 동네 친구들과의 모임. 남편이 없는 30년을 혼자 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박성태 씨는 그 사실을 그날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손님이었구나. 그날부터 박성태 씨의 새로운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난다. 거실 소파에 앉는다. TV를 켠다. 채널을 돌린다. 점심을 먹는다. 소파에 다시 앉는다. 저녁을 먹는다. 잠자리에 든다. 그리고 아들 민준이, 딸 지영이에게 하루에도 2~3번씩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밥은 먹었냐? 지영아, 요즘 어떻게 지내? 아버지인데 이번 주말에 뭐해? 처음엔 답장이 왔습니다. 조금 지나자 답장이 늦어졌습니다. 더 지나자 읽고 답을 안 하는 날이 생겼습니다. 박성태 씨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나는 그냥 보고 싶어서 연락한 건데. 아무도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에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어느 거리가 적당한지, 얼마나 연락하는 게 맞는지,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2장 상처는 말하지 않아도 쌓인다. 추석이었습니다. 민준이 부부가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박성태 씨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갈비찜, 며느리가 좋아할 것 같은 잡채, 손녀가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계란찜, 식탁이 가득 차도록 차렸습니다. 그런데 식사 내내 박성태 씨는 잔소리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민준아, 요즘 회사는 잘 돼가냐? 승진 얘기는 어떻게 됐어? 아직도 그 팀장이 문제야? 그 사람 성격이 원래 그래. 내가 그럴 때는 이렇게 했는데. 며느리 은지 씨는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손녀 하은이는 밥도 다 안 먹고 스마트폰을 달라고 칭얼댔습니다. 민준이는 아버지 다 알아요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다 알아요라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지 그 순간 박성태 씨는 몰랐습니다. 식사 후 민준이 가족은 2시간도 안 돼서 일어났습니다. 하은이가 내일 유치원 가야 해서요.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박성태 씨는 처음으로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아내 순옥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민준이한테 너무 많이 물어보는 거 아닌가요? 내가 뭘? 아버지가 자식 걱정하는 게 당연하지. 걱정이랑 간섭은 달라요. 순옥 씨의 그 말이 박성태 씨의 가슴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간섭을 한다고? 나는 그냥 관심을 가진 건데. 나는 그냥 아들이 잘 됐으면 해서 한 말인데. 그게 왜 잘못이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민준이 가족이 2시간 만에 떠난 이유를 달리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성태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뭔가가 잘못됐다. 제3장 전환점. 그로부터 2달 후, 박성태 씨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시니어 인생학교 강좌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퇴직 후 자녀와 건강한 관계 맺기. 설마 나한테 해당되는 얘기겠어? 반신반의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강의실에는 비슷한 또래의 남성들이 가득했습니다. 퇴직한 아버지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진 아버지들. 강사는 40대 중반의 여성 상담사였습니다. 첫마디가 박성태 씨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에게 연락할 때 상대방이 기다리고 있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느끼세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자녀에게 환영받는 부모가 되고 싶으시다면 딱 한 가지만 먼저 바꾸셔야 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 그것도 품위 있게. 박성태 씨는 처음에는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거리를 두라고? 부모가 자식한테 왜 거리를 둬?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거야? 그런데 강사의 다음 말을 듣고 반발심이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냉정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공간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 존중이 쌓일 때 자녀는 부모를 부담이 아니라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박성태 씨는 그 단어를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나는 자식에게 만나고 싶은 사람인가? 아니면 만나야 하는 사람인가? 그 질문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제4장 배움의 시작. 강의가 끝나고 박성태 씨는 강사에게 따로 다가갔습니다. 저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자식한테 연락을 줄이는 게 포기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해요. 강사는 부드럽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포기가 아니에요. 전략이에요. 그 말이 박성태 씨에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박성태 씨는 3가지를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먼저 연락하는 횟수를 줄인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 연락을 했을 때 답장이 없으면 재촉하지 않는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민준이가 뭘 먹고 있는지, 오늘 회사는 어땠는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손에 핸드폰을 쥐었다 놨다를 10번은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둘째, 자녀의 삶에 의견을 말하기 전에 먼저 물어본다. 그랬구나, 어떻게 하고 싶어? 한마디를 먼저 한다. 이게 더 어려웠습니다. 50년을 살면서 쌓인 경험인데 답이 이미 보이는데 그걸 참고 있어야 하니까요. 혀를 깨물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셋째, 자기 자신의 삶을 만든다. 자녀에게 하던 관심의 절반을 자신에게 쏟는다. 이게 처음에는 가장 어색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자식 걱정은 안 하고 나만 즐기는 게 맞나 싶고. 그래도 강사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박성태 씨는 그날부터 오전에 가까운 공원을 매일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처음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관심 있었지만 바빠서 못했던 목공의 기초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제5장 거리 두기의 기술. 2달쯤 지났을 때 진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왜 연락이 없어요? 박성태 씨는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연락을 줄였더니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잖아. 아들이 먼저 전화를 했잖아. 하지만 동시에 예전의 습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다 쏟아내야지. 그동안 궁금했던 거, 하고 싶었던 말 다 해야지. 박성태 씨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바빠 보일 것 같아서. 민준이, 너는 요즘 어때? 잘 지내고 있어? 딱 그것만 했습니다. 민준이가 요즘 일 얘기를, 며느리 은지 씨 얘기를, 손녀 하은이 얘기를 조잘조잘 했습니다. 박성태 씨는 들었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잘 결정했네. 3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전화가 끝날 때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말에 하은이 데리고 한번 갈게요. 하은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박성태 씨는 혼자 거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보고 싶다고 먼저 온다고 했어. 내가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 순간 박성태 씨는 강사의 말이 무슨 뜻인지를 온몸으로 이해했습니다. 거리가 그리움을 만든다. 제6장 품격 있는 거리 두기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품격 있는 거리 두기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박성태 씨의 경험과 그가 이후에 배운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원칙, 기대를 말하지 않는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바라는 게 없어. 그냥 가끔 얼굴만 보면 돼.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이미 기대를 표현한 겁니다. 가끔 얼굴을 봐야 한다는 기대. 품격 있는 거리 두기는 기대 자체를 내려놓는 겁니다. 와도 좋고 안 와도 좋다가 마음속에서 진짜로 이루어질 때 자녀는 오히려 가고 싶어집니다. 억압된 의무감이 사라지면 자연스러운 그리움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두 번째 원칙,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만 한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경험 있는 사람이 경험 없는 사람의 실수를 보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저게 왜 저렇게 해? 내가 하면 2배는 잘할 텐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그 조언을 도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말로 듣습니다. 품격 있는 부모는 먼저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생각해? 내가 얘기해줄까? 아니면 혼자 해볼래? 이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세 번째 원칙, 비교하지 않는다. 옆집 아들은 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다닌다더라. 내 친구 누구는 벌써 집도 샀다더라. 비교는 상처의 언어입니다. 자녀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나는 네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품격 있는 부모는 자녀를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네 번째 원칙, 나의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태도. 이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너희 삶에 집중해. 이 메시지를 받은 자녀는 죄책감 없이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 없어야 진짜 그리움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원칙, 연락의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 하루에 3번 보내는 의미 없는 문자보다 한 달에 1번 보내는 진심 어린 편지가 낫습니다. 요즘 어때? 보다 지난번에 네가 힘들다고 했는데 좀 나아졌어? 가 낫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먼저 물어봐주는 것. 그것이 진짜 관심입니다. 제7장, 아내와의 화해. 자녀와의 관계가 바뀌면서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내 순옥 씨와의 관계였습니다. 박성태 씨는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내와의 마찰이 늘었습니다. 순옥 씨, 오늘 점심은 뭐야? 이 집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 거기 그렇게 놓으면 안 되지. 30년 동안 혼자 집을 운영해 온 사람의 영역에 갑자기 훈수꾼이 들어온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순옥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좀 쉬고 싶어요. 박성태 씨는 그 말의 무게를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인생학교 강사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함부로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예의 바릅니다. 박성태 씨는 그날 저녁 순옥 씨에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전에 나가 있는 동안 내가 집 청소할게. 점심은 내가 챙길게. 당신 모임 갔다 와서 쉬어. 순옥 씨가 잠시 박성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말 처음 해봤죠? 응. 미안해. 그 2글자가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제8장, 나의 삶을 산다는 것. 목공의 강좌가 시작되고 2달이 지났을 때 박성태 씨는 작은 나무 선반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삐뚤빼뚤하고 사포질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성태 씨는 그걸 가지고 민준이 집에 갔습니다. 내가 만든 거야. 하은이 방에 놓아줘. 며느리 은지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어머, 진짜요? 응. 처음이라 좀 엉성한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예뻐요. 하은아,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셨대. 손녀 하은이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들었어? 진짜? 나 이거 내 방에 둘 거야. 박성태 씨는 그날 오랜만에 배가 고프다는 걸 느끼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신만의 삶이 생기면 자녀에게 줄 것이 생깁니다. 돈이나 음식이 아닌 이야기가 생깁니다. 자랑이 생깁니다. 만남의 이유가 생깁니다. 자녀의 삶에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환영받는 부모가 되는 가장 우아한 방법입니다. 박성태 씨는 그 이후로도 계속 강좌를 다녔습니다. 목공의 초급을 마치고 중급에 들어갔습니다.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소설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김훈의 소설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소설을 읽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다 읽고 나서 뭔가 꽉 찬 느낌이 드는 거야. 공원 산책 중에 사진 찍기를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는 소박한 사진들, 아침 안개, 공원 벤치, 가을 은행잎, 겨울 하늘. 그 사진들을 가족 단톡방에 하루에 한 장씩 올렸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진만. 어느 날 딸 지영이가 단톡방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빠, 이 사진 진짜 예쁘다. 어디야? 박성태 씨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해 추석, 민준이 가족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오전에 왔습니다. 저번처럼 저녁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공원을 같이 산책했습니다. 하은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박성태 씨는 민준이에게 회사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승진 얘기도 재테크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원을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저 나무 있잖아, 저게 느티나무야. 수령이 200년은 됐을 거야. 민준이가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200년이요? 와, 우리 아버지도 저 나무 보셨겠다. 나도 보고 하은이도 지금 보고. 민준이가 잠시 조용해졌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박성태 씨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 좋아졌어? 나빠졌어? 좋아졌어요. 훨씬요. 그 말이 30년치 야근보다 더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준이 가족이 돌아갈 때 은지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다음 달에 하은이 어린이날 행사 있는데 아버님도 오실래요? 박성태 씨는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 괜찮으면 가지. 차가 골목을 빠져나간 뒤 박성태 씨는 혼자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가슴이 꽉 찼습니다. 어느 밤 박성태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시작한 일기였습니다. 민준이가 어릴 때 운동회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지영이 졸업식에는 갔는데 중간에 전화 받고 나와서 결국 사진 한 장을 못 찍었다. 그때 지영이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갈 수 없다. 갈 수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달라야겠다. 박성태 씨는 일기를 덮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후회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회가 지금을 바꾸는 연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잘못한 게 있어요. 가족보다 일을 먼저 했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와서 알겠어요. 아이들이 필요로 할 때 옆에 있어줬어야 했어. 그게 더 중요한 일이었어. 그걸 지금 자식한테 말하면 얘들이 위로해줘야 하잖아요. 그건 또 짐을 지우는 거니까 말 안 해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려고요. 지금부터라도. 이것이 품격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되 그 짐을 자녀에게 지우지 않는 것. 스스로 감당하고 스스로 바꾸는 것. 그게 진짜 어른입니다. 오늘도 박성태 씨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7시에 일어납니다. 공원을 한 바퀴 삽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한 장 찍습니다. 오늘은 분수대 옆 국화꽃이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올립니다. 말은 없습니다. 사진만. 집에 돌아와서 스스로 아침을 챙겨 먹습니다. 목공에 강좌에 갑니다. 오늘은 작은 책꽂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손녀 하은이 생일 선물로 줄 겁니다. 다음엔 덜 넣을게. 짧고 평범하고 그래서 따뜻한 대화. 자식에게 환영받는 부모가 되는 방법은 사실 하나입니다. 자식이 없어도 내 삶이 충분히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 충만함이 넘쳐서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 요구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그냥 빛나고 있는 것. 그러면 자녀는 반드시 그 빛 쪽으로 걸어옵니다. 박성태 씨는 오늘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삽니다. 잘 삽니다. 어떠셨나요? 박성태 씨의 이야기.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 하지만 어딘가 어긋나는 것 같은 느낌.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막막함. 그 마음을 가진 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자녀에게 연락하고 싶을 때 딱 5분만 참아보세요. 그리고 그 5분 동안 자기 자신에게 뭔가를 해주세요. 물 한 잔이라도,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이라도. 그 5분이 관계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클릭이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더 많은 부모님들께 이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읽겠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